안녕하세요, 디테일러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분류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관, 그리고 세 번째는 다중주택, 그리고 네 번째 다가구주택,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그리고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러면 우선 관련 법규를 보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항 보면은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네, 별표 1입니다. 굉장히 좀 길게 써 있는데, 우선은 거두절미하고 단독주택,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하나의 필지에 3층 이하의 하나의 가구가 거주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우리 흔히 고시원 있죠. 고시원을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추가적인 조항을 한번 볼게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이게 되게 중요한데, 부연 설명 보면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자, 독립된 주거의 형태. 법적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라고 하면은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우선 우리 보통 거실이라고 하죠. 우리가 거주하는 실은 거기서 생활하고 자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더라도, 첫 번째 욕실이 있는지, 두 번째 취사시설이 있는지, 이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고시원 같은 데 보면은 각 호실별로 취사시설을 할 수가 없죠. 아주 좋은 데는 욕실 정도는 각 호실별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취사시설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그리고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330제곱미터면 100평이죠. 100평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100평 이하, 3개 층 이하 규모를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럼 다가구 주택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층수는 모두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1층에 필로티로 되어 있고 거기에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2층은 제외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봤더니 4층이야. 근데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고 주차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면 거기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는 3개 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여기 써있죠.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건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앞으로 나올 형태에서도. 그리고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은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아까 330이었으면 이번엔 660, 2배예요. 200평 이하, 200평까지 허용을 해주는 더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또 붙어요.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규모를 제한을 하는 거죠. 부연 설명드리자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언급드릴 어떤 다세대나 연립과 마찬가지로 빌라 형태를 띠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빌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빌라라고만 인식하고 있지만, 거기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법적으로. 근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호수가 있을 거예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는 핵심은 이제 주인은 한 명이에요. 이 빌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물의 주인은 한 명.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세입자가 되는 거지, 나머지 호실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공간. 공간 굉장히 간단한 공간이라고 딱 써있죠. 예. 이번에는 이제 공동주택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아파트는 이제 끝판왕이니까 마지막에 얘기하고, 첫 번째 기숙사. 이제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아까 말한 그 다중주택하고 약간 비슷하죠. 거기도 학교 또는 공장, 학생 또는 회사원을 위한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감 차이가 있어요. 기숙사는 이렇게 써 있어요.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 이상인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도 각 호실별로 취사시설을 넣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공동 취사시설을 배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기숙사 같은 데 보면은 한 개 층마다 뭐 한 개나 두 개소씩 이렇게 휴게실 개념으로 해가지고 취사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이런 공동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기숙사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은 다가구하고 이제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는 660제곱미터 이하 똑같아요. 면적은 200평 이하. 그리고 층수가 하나가 늘었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3개 층 이하였고 다세대는 지금 4개 층 이하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가구 주택은 그 건물 전체의 주인은 한 명. 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각 호별로 주인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몇 호까지 뭐 제한한다 이런 단서는 없어요. 그 다음 연립을 볼게요. 흔히 보면 다세대 연립 굉장히 헷갈리는데 한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다 똑같은데 연립 같은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200평을 초과하는 규모예요. 빌라 같이 보여도 면적으로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굉장히 간단해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의 주택. 그 외에 단서가 없어요. 뭐 면적이 얼마고 뭐 이런 별다른 어떤 제한사항은 없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 봤을 때 저거 정말 빌라같이 생겼는데 이름을 아파트를 달고 있다. 그러면 층수를 세어보세요. 주택으로 몇 층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지. 5층 이상이면 그건 아파트가 맞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의 어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형화된 그런 형태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법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5개 층 이상이면 모두 아파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다. 단독주택에는 다중, 다가구 주택, 뭐 기숙사 이런 건 다 뺄게요. 다중이 있고 다가구 주택. 이 두 개는 단독주택에 포함이 된다. 단독주택의 특징은 구분 소유권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소유를 구분해서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고요. 이 두 개 다 모두 3개 층 이하예요. 3개 층 이하. 근데 이제 면적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다중주택은 100평 이하, 다가구 주택은 200평 이하. 다만 다가구 주택은 19세대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불가능하다. 취사를 할 수 없게끔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공동주택을 살펴보면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층으로 구분이 되죠. 이제 다세대과 연립은 4개 층 이하 동일하고 아파트는 5개 층 이상. 그리고 이제 면적으로 다세대와 연립은 660제곱미터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나누어지고 이 공동주택의 모든 형태는 모두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을 때 다가구 다세대 연립 이 세 개가 아마 가장 헷갈렸을 텐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좀 빠르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잘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은 영상을 보시고 사실은 이런 연면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다르구나. 뭐 예를 들면 층수나 어떤 독립된 주거 형태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있구나.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건축 상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